안녕하세요. 차 또박이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서는 올해 GV80과 G80을 공개하였는데요. 두 모델 모두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디자인과 최첨단의 편의 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한 G80은 2.5 터보 모델 AWD이며 가격은 7,800만원입니다. 그럼 리뷰가 늦은 만큼 그 누구보다 디테일한 제네시스 G80 2.5 터보 AWD 리뷰 시작합니다. G80의 외관 디자인은 플래그십 차량인 G90보다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오각형의 대형 그릴과 함께 제네시스 패밀리 룩을 보여주는 중앙 전조등과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에는 S자 모양으로 디테일을 주었으며 범퍼 하단부에는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에어 인테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넷과 범퍼에 이어지는 디자인이 프리미엄 수입차에서도 보기 힘든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에서 볼 수 있던 디테일이 있어 감명 깊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쿠페 같은 루프 라인을 보여줍니다. 짧은 오버행의 디자인으로 차량이 길어 보이며 팬드에는 방향 지지등 램프가 있습니다. 트렁크와 이어지는 루프 라인은 아우디 A7 같은 쿠페 세단처럼 보이며 5m에 가까운 차량의 크기가 실감이 됩니다. 후면 디자인은 GV80에서 봤던 디자인을 세단에 맞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트렁크는 스포일러의 역할도 하며 명발광으로 이루어진 두 줄의 텔램프 디자인은 세련되면서 헤드라이트와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으며 GV80과는 다르게 배기구에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크기가 작아 보이며 컴팩트 세단처럼 보이기도 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휠은 앞 245/40 20인치, 뒤 275/35 20인치의 대형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휠의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최신 디자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실내 색상은 듀움 베이지로 차량의 실내 분위기를 산뜻하게 만들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12.3인치의 3D LCD 계기판, 14.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 제네시스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듀움 베이지 알칸트라 헤드라이너, 금속 재질의 버튼,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2.3인치의 3D LCD 계기판은 시동을 걸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시인성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3D 입체 효과도 개인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고 주행 모드마다 테마가 있으며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계기판에 탑재된 운전자 감지 센서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체크하며 경고를 해줍니다. 14.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터치를 지원하고 센터페시아 다이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화질은 상당히 좋아 유튜브를 보기에도 충분하였으며 버벅임이 없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에서 하차를 할 때 굿바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전자식 기어의 디자인은 다이얼로 되어 있으며 앰비언트 라이트와 연동되어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의 색과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으나 장착된 라이트 개수가 적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어 가속 카메라가 있을 경우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실내 재질들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시동 버튼, 알루미늄으로 된 실내 버튼, 대시보드의 인조 가죽, 듀움 베이지 색의 알칸트라 헤드라이너, 리얼 우드 트림, 조명에도 문양을 넣어 고급스러움과 디테일을 챙겼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조절할 때 센터페시아 모니터에 어느 부분이 조절이 되는지 표시해 주었으며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시트를 조절해주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와 차량의 속도에 맞게 옆구리 받침대와 허벅지 받침대를 조절해주고 앞좌석 시트의 착장감은 포근하면서도 몸을 잘 잡아주어 장시간 이동을 하여도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사지 종류는 3가지가 있으며 1시간 이상 주행을 하면 자동으로 작동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숏바디보다 넓으며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탑재되어 개인의 선호도에 맞게 시트 조절이 가능하고 키 181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레그룸은 여유로웠으나 헤드룸은 약간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트 조절을 할 경우 편하게 착석이 가능하였으며 착자감은 동급 최고로 좋았습니다. 뒷좌석 편의 사용도 동급 중 제일 많습니다. 9.2인치의 듀얼 모니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뒷좌석 선쉐이드,
뒷유리 전동 선쉐이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9.2인치 모니터는 각각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으며 암레스트 다이얼과 터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미디어는 물론 카메라 작동과 앰비언트 라이트, 공조기 설정과 날씨, 내비게이션 검색도 가능합니다. USB 메모리에 영화를 넣는다면 뒷좌석에서 편하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센터 패시아 수납함, 컵홀더, 암레스트 콘솔까지 넉넉하였으며 암레스트 콘솔에는 비상금이나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센터 패시아 수납함에 USB 충전 포트 2개, 암레스트 콘솔에 12V 시거잭과 USB 데이터 포트, 뒷좌석에 USB 충전 포트 1개가 있습니다. 뒷좌석 암레스트 콘솔에는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패닛 사양은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운전석 마사지 기능,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뒷좌석 9.2인치 모니터, 뒷유리 전동 선쉐이드, 뒷좌석 선쉐이드, 스티어링 휠 열선, 공기청정 모드, 후측방 모니터, 렉시콘 오디오, 전동 트렁크, 워크인 스위치, 무선 충전기, 어댑티브 LED 라이트, 3존 에어 컨디셔너, 빌트인 캠, 오토 홀드, 파노라마 선루프, 애플 카플레이, 소프트 클로징, 이지 액세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시내에서 가속과 감속이 자연스러웠으며 고속도로의 코너도 안정적으로 돌아 나갔습니다. HDA2의 적용으로 차선 변경까지 가능해졌으나 많은 제약이 있어 직접 차선 변경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연기관 브랜드 중 주행보조 기능이 안정적인 브랜드는 BMW와 볼보, 현대자동차의 주행보조 기능이 제일 안정적이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기도 상당히 큰 편이며 차량에 시동을 걸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표시해주는 정보도 많았습니다. 내비게이션, 가속카메라, 주행보조 상태, 미디어까지 표시해주어 전방 주시만 하면서 운전이 가능하였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사람에 따라 멀미를 할 수 있으나 저의 경우 편리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정지선이 센터 패시아 모니터에 보여 정지선을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며 길 안내를 받을 때도 이질감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주차장이 좁은 곳에서도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으며 차선을 이탈할 때 센터 패시아 모니터에도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음성 안내도 수입차의 음성보다 듣기 더 좋았습니다. 300m 앞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 700m 전방 안전운전하십시오. 3존 에어 컨디셔너는 공기청정 모드가 탑재되어 실내 공기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 주었으며 뒷좌석에서도 공조기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에 맞는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여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후진을 할 때 가이드 라인을 비춰주어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도 주차가 가능하며 화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D로도 주위 환경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였습니다. GV80이 아쉬웠던 트렁크 버튼은 G80에는 고급스럽게 바뀌었으며 트렁크 공간은 고프백 3개가 수납이 되고 트렁크 밑에는 세차용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시트 폴딩은 되지 않으나 스키스루는 지원됩니다. 이지 액세스는 차량에 탑승을 하기 편하게 시트를 이동해주는 기능이며 보통 운전석만 되지만 G80은 모든 좌석에서 작동합니다. 소프트 클로징은 차량의 도어가 덜 닫힐 경우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입니다. 어댑티브 LED 라이트는 하향등의 시인성은 무난한 편이나 사향등이 시속 20km에서 애니메이션과 함께 자동으로 작동되며 수입차의 헤드라이트보다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인식도 상당히 빨라 사향등 피해를 최소화해 주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여 14.5인치의 대형 모니터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경우 약간의 여백을 제외한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터치를 지원해 스마트폰처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모니터의 크기와 화질이 좋아 영화를 보기에도 충분하였습니다. 렉시콘 오디오는 일반, 관객, 무대 모드가 있으며 음량과 음질 모두 좋았습니다. GV80에 장착된 렉시콘 오디오와 차이점이 있었는데 GV80은 저음 위주로 세팅되어 있고 G80은 중고음 위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please you help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G80의 엔진은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터보 엔진 304마력 43토크를 자랑합니다. 타이어는 피넬리의 P0 올 시즌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속력은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부족함이 없는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차량들은 에코모드에서 답답함을 느끼지만 G80은 에코모드에서도 경쾌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에코모드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제로백은 일반유 기준 6.8초를 기록하였습니다. (300마력대) 차량이지만 약간 아쉬운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속 테스트를 할 때 RPM 2000을 유지해도 터보력이 발생하여 RPM을 3000까지 올려서 테스트하였으며 엔진 반응 속도는 느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고속에서도 꾸준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직진 안정성도 좋아 고속도로에서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대형 원피, 뒤 원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GV80의 브레이크 성능은 밀리지 않는 마지노선의 한계가 있었는데 G80의 브레이크 성능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속 100km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을 경우 차량의 움직임이 약간 불안하였습니다. 브레이크 담력은 초반에 민감한 편이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브레이크 성능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션은 현대 파워텍의 8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션의 반응 속도는 정말 빨랐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고 가속을 할 때 상당히 빠른 변속을 보여줍니다. 수동으로 다운시프트와 업시프트를 할 경우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변속이 되었습니다. 엔진 반응이 느린 걸 미션으로 커버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미션 보호를 위해 수동 모드에서 RPM이 레드존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업시프트가 되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지만 주행 모드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산길을 다닐 때는 코너링이 괜찮다고 생각하였으나 쇼코너를 시속 60에서 70km로 진입을 하면 차량의 무게와 언더스티어가 느껴져 차가 불안하였습니다. 롱코너를 시속 95km 이상으로 돌아나가면 타이어의 접지를 잃어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여 더 이상 속도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나 코너링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코너링 성능을 위해 전자식 사륜 시스템을 고민 중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승차감은 동급 최고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가더라도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지턱을 올라갈 때 초반 충격이 많이 완화되고 반지턱을 내려갈 때에는 부드럽게 착지합니다. 고속도로의 요철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라도 실내의 충격은 거의 전해지지 않으며 차의 거동도 안정적이었습니다. G80의 시트와 승차감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엔진 소음은 동급 최고의 정숙함을 들려주었습니다. 5 시리즈 E클래스보다 정숙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20인치의 휠이 장착되었음에도 노면 소음을 잘 걸러주었으며 풍조름도 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비 테스트는 영암 F1 서킷에서 청호 앨런 쉼터까지 시속 0에서 90km, 거리 16km를 주행하였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4.5km를 기록하였습니다. 덩크 수입차 대비 연비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만 주행을 할 경우 리터당 16km는 기록할 것 같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제네시스의 발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GV80부터 도어 손잡이가 전정식 터치 손잡이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앞좌석 도어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 스커트 뒷부분에 단차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기엔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갈 정도로 넓었습니다. 시트의 착장감은 편하지만 시트 포지션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과 틸트 조절이 조금밖에 안되고 운전석 시트 높이를 최대한 낮춰도 무릎이 다 불편하였습니다. GV80에 있는 고질병이 3존 에어 컨디셔너의 바람세기 조절 문제입니다. 뒷좌석에서 바람세기를 변경할 경우 앞좌석에서도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GV80에서는 도어를 가죽으로 마감을 하였다면 G80의 도어에는 우레탄을 사용하였습니다. 세터페시아 다이얼은 평평한 디자인으로 인해 사용하기 불편하였으며 클릭하는 조작감도 좋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지만 기능이 한정적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려면 무조건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봐야 하며 뒷좌석 모니터의 확도도 수동으로 조절해야 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다 만족스러웠으나 어두운 야간에서 사용할 경우 갑자기 모니터의 밝기가 밝아져 눈이 아플 정도로 불편하였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악셀 페달 옆, 센터 터널과 트렁크 안쪽에 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트렁크에 장을 보고 장시간 이동을 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 하며 겨울에는 괜찮으나 여름에는 상당히 거슬릴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하고 5분 이상 지나면 조수석 뒷자리에서 플라스틱이 떠는 듯한 잡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토홀드와 어댑티브 AD 라이트를 시동 걸 때마다 다시 켜줘야 하는 부분까지 아쉬웠습니다. 현재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제네시스 G80. 시승한 G80 2.5 터보의 가격은 7,800만원이지만 제가 직접 구입을 한다면 7,000만원에 맞춰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전자식 사륜 시스템, 뒷좌석 모니터, 전자제어 서스펜션, 20인치의 휠을 제외하면 6,967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뒷좌석 모니터를 자주 사용하지만 성인이 주로 탈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주행 모드마다 바뀌는 점을 느끼기 힘들었으며 전자식 사륜 시스템은 스포츠 주행에서 큰 이점이 없었습니다. 코너링 성능이나 겨울철 눈길 때문에 전자식 사륜 시스템을 넣는 것보다 후륜을 선택하고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6,967만원에 G80을 구매한다면 넓은 실내 공간과 많은 편의 사양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차량임에도 여전히 원가 절감을 하는 모습들과 단차들이 보여 현대자동차 직원분들은 유튜브 볼 시간에 차량의 조립 품질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클래스를 타고 있지만 이번 G80을 시승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급 비즈니스 세단은 E클래스만 있는 게 아니라 G80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E클래스와 비교 리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느낀 G80 2.5 터보 AWD였습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